승모근이나 종아리와 같이 근육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만드는 쉐입은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죠. 얼마의 용량을 어떤 주기로 맞을지, 다리 모양이 더 이상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힐 신고 걷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내성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보톡스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보툴리눔 톡신을 제품화시켜서 만든 거의 첫 번째 제품명이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유도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안검경련과 같은 경련성 질환이나 근육성 질환의 치료에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 이완되어 있는 근육은 점점점 위축하면서 그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 본연의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더 유명한 시술이 된 것 같아요. 바디보톡스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곳은 종아리고요. 그리고 뭐 여름철이나 노출하는 계절이 되면 승모근도 많이 하시고요. 국소적으로는 뭐 팔 뒤쪽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 이런 부분들 쉐입을 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승모근은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 뒤부터 시작해서 어깨 그리고 이제 척추 있는 쪽까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잡아주는 근육이거든요. 보통 타겟이 되는 건 상부 승모근 부분이 되는데요. 원래 어깨는 목에서부터 쭉 이렇게 뻗어서 옆으로 뻗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상부 승모근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이 짧고 좀 두툼해 보여서 인상이 좀 둔해 보이는 인상이 있고요. 양쪽이 비대칭이신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상부 승모근이 오른쪽이 훨씬 심한데 계속 오른쪽으로 레이저 같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부분에 통증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통증 완화의 목적 또는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미용의 목적으로 주로 시술을 하시게 돼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비복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잖아요. 비복근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다 주사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축이 오게 되는 건데요.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퇴사두근 전체를 다 주사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무릎 위에 해서 이제 우리가 앞벅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도톰하게 나와 있으면 하체 쉐입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국소적으로 이런 부분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팔뚝 같은 경우는 삼두근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있는 근육 있죠. 이제 바이셉스보다는 뒤쪽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사를 해서 위축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타겟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근육이 많이 발달한 근육형인지, 그리고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위축하거나 너무 많이 주사를 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바디에 있는 근육은 근육 자체가 워낙 크고 주사하는 양도 많아요. 그래서 효과 나오는 것도 좀 오래 걸려요. 사람마다 유지되는 기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이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생활 습관이나 생활 양상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적어도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사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보톡스 자체가 효과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일반적인 건 주입 부위의 통증이나 멍, 부종 이런 것들이겠죠.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은 제대로 된 부위에 주사를 맞지 않아서 원하지 않은 부분이 마비되는 게 오히려 제일 위험한 부작용일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사람의 걷는 습관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비복근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안쪽으로 가면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솔레우스의 기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무작정 주사만 했다가는 힐 신고 걷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계단을 제대로 못 오르기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전체 근육을 다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특정 근육을 위축시키면 여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다른 근육들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축소되니까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는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거나 다른 부분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맞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교적 그 부분이 좀 더 안전하고 일상에서의 그런 활동이나 제약을 많이 주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게 보톡스 내성에 대한 문제예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제가 톡신 성분으로만 구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같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합 단백질에 의한 항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보통 보톡스 내성은 맞는 주기와 맞는 용량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어디 보톡스를 맞을지, 그러면 얼마의 용량을 어떤 주기로 맞을지 이런 플랜을 좀 잘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중에도 국산에 많은
보톡스들도 있고 또 수입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복합 단백질을 줄여서 내성의 발현율을 확실히 줄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요즘은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환자분들 자체가 많이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도 아예 딱 그 내성을 줄인 제오민 이 제품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확실히 많아지셨더라고요. 일단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2, 3년 정도 쉬면 다시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체내에서의 항체가 유지되는 그런 기간이나 간격 같은 것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어쨌건 내성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당분간 보톡스 시술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좀 중단을 해보신 후에 다시 나중에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시술을 해보시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적절한 간격으로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더 이상의 또 내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외적인 거니까. 문제는 이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과민성 방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에도 쓰이거든요. 근데 미용의 목적으로 내성이 생기면 여기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성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의사연 체형 관리 때문에 왔을 때는 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육의 문제인지 지방의 문제인지 부종의 문제인지 이런 것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종아리가 두껍다라고 해도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순환 개선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살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방 분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가 효과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별할 수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셔야 돼요.